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요, 시장 반응으로 본 반도체 종목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최근 반도체와 동조화를 이루고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해서도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 금요일 종합지수를 살펴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34포인트 상승한 2954포인트, 코스닥 지수도 14포인트 오른 995포인트로서요. 주 중반에 낙폭이 심화됐던 부분을 주말에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줬어요. 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연말에 배당을 보고 들어온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절정을 쳤기 때문에 물량 축소와 함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거다. 또 하나는 선물 세력들이 지난 5일날 하방으로 베팅했던 14,000계약의 미결제를 남겨놨는데 그 당일 매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의 상승을 반등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 반등세는 이루어졌지만은 한 주 동안 새해 들어서 전반적인 약세 흐름은 나타났어요. 코스피 지수가 주간으로 0.7% 하락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낙폭이 더 심화됐죠. 3.7%. 이거는 우리뿐이 아니라 미국 증시는 더 심화되는 모습이에요. 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은 다우 지수가 0.01 약보합이면서 이 지난 한 주 동안에는 0.2% 하락 마감인데 나스닥 지수는 0.9% 하락하고 한 주 동안에는 4.5%죠. 성장 기술주들은 크게 낙폭을 했고 가치주들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 내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아 증시는 일본이 지난 금요일날 0.03% 하락을 하면서 한 주 동안에 1% 약세 마감. 대만은 지난 금요일날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이 한 주 동안에는 주는 0.2% 하락에 그쳤다. 대만 같은 경우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주중에 사상 최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부분에서 이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성장주들이 약세를 보인 그런 모습인데 이것이 단기로 그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새벽에 마감된 한 1.76%, 장중에 1.79까지 올라왔다 그랬죠. 작년에 최고점이 1.8% 장중에 찍은 적이 있는데 지금 전망치로 보면은 우리가 또 방송을 통해서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2%는 좀 돌파되면서 한 2.1% 내외에서 좀 강한 저항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지금 1.8%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지금 같은 장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보면은 이 연말에 배당 보고 들어온 기관의 물량 보면은 이 12월 28일까지 기관들이 5조 3천억 매수를 하고 그리고 금융 투자가 5조 5천억. 우리가 이 12월 달에 방송을 통해서 이 물량들 다 나올 물량에 있어서 연초에는 우리가 이 좀 조심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29일 배당락 이후 기간이 6조 2천억대. 더 많은 물량 나왔죠. 금융투자 5조 6천억 매도 나오면서 나올 만큼 물량이 다 나오지 않았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실질적으로 지난 금요일날 이 기간의 매도가 3,300으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 규모는 감소를 하고 외국인들의 매수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말씀드려서 이러한 부분으로 외국인들이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좀 지수 하락이 나온다 해도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가요, 그렇죠? 4분기 실적 발표 지난 7일날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13조 8천억. 우리가 시장에서 또 제가 방송을 통해서 15조 초반대를 전망치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기대치에 크게 밑도는 한 8.4% 정도 적은 수치가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1.8% 하락을 하면서 종합지수 코스피 지수가 지난 한 주 동안에 0.7% 하락을 했지만은 얘는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마감됐다. 하반 경직 지수 하락을 방어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죠. 반도체 D램 부분이 그죠? 4분기, 1분기에 크게 하락할 걸로 보면서 실적 부진으로 이끌 걸로 봤는데 생각한 것만큼 반도체 가격이 하락이 제한적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점을 빨리 찍고 그죠? 뭐 2분기 내지 3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상승 반전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해서 업황 회복 기대감에 또 미국의 반도체 회사죠. D램 메모리 반도체 세계 글로벌 3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서 물론 주말에 마감된 주가는 1.2% 하락했지만 한 주간에 1.4% 상승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 지수가 4.5%나 한 주 동안 하락하는데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주가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나타난다. 또 주중에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했다.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특히 이 기술 성장주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삼성전자가 그렇죠?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하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오르고 그렇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렇죠? 7,100억을 한 주 동안에 매수를 하죠. 개인도 7,500억 순매수를 하고 기관들이 1조 4천억 매도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배당을 보고 들어온 물량이 출의 역량 때문이다. 이제는 나올 만큼 나왔다. 아마 기관들의 매도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된다.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은 부담스럽지만은 삼성전자 지수 하락을 방어를 해줄 수 있지 않아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자, 이번에 현대투자연구소에서 2022년 증시 전망 및 핵심 유망주를 주제로 책자를 판매를 하고 있죠. 22만원. 요번 책자 판매는 월요일날 10날 마감을 할 예정이니까요. 좀 관심 있는 분들 요번 주말을 이용해서 신청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책을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요. 우리 지금 유료회원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원과 3개월에 지금 150만원짜리 정보를 1개월 동안에 똑같이 그죠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이 주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망 종목으로 주력주 7종목 중소형 종목 10종목을 엄선을 해서 책의 교재에 올렸는데요. 그 종목을 좀 미리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계좌번호로 신한은행이죠 입금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 핸드폰 번호 010-242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성함과 그쵸 입금자 명과 교재를 받을 주소를 보내주시면 그쵸 또 입금이 확인되면 바로 17종목 정리한 것을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도 책을요 판매를 했어요. 2021년 중소형 유망 종목에서 나갔던 10개 종목인데 상반기 동안만 보면 그렇죠? 예, 우리가 12월 9일 날 책을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동안에 코스피 지수는 한 20%, 코스닥 지수는 16% 최고점까지 올라갔는데 저희 종목 10종목 평균 보면 거의 50%죠.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두세 배 월등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종목군이다. 이 2022년에도 그렇죠? 우리가 10개 중소형 종목 또 주력 종목 7종목 엄선을 해서 그렇죠? 상승 논리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올려드렸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하시고 또 이 교재 판매가 월요일 날 10날 마감이 되니까는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왔어요. 자, 시장은 전반적인 약세 성장주로 흐름이 나타났지만은 경기 민감주들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죠. 지금은요, 이 작년과 비슷해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새벽에 마감된데 1.76% 정도, 장중에 1.79죠. 작년에 2%까지 올라갔던 부분인데 이러한 영향으로 그렇죠? 이건데 작년 2월 달에도 이러한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었죠. 작년에도 2, 3, 4월 달에 미국 금리 인상이 조금 빨라질 수 있다. 테이퍼링이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죠? 많이 올라갔던 성장주들은 쉬고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는 모습. 그때 우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동안에 100% 넘는 상승이 나타났죠. 뭐 철강이라든지 포스코, 현대저철, 뭐 지혜건설 이러한 종목군들 다 상승 흐름인데 새해 들어서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현대미포조선이 지난 금요일에는 0.7% 상승을 했지만 한 주 동안에 17%, 포스코가 0.1% 강보합으로 마감됐지만 한 주 동안에는 11%, 현대저철은 그날 1% 정도 하락했지만 한 주 동안에 9% 상승, GS건설은 1.3% 금요일날 상승을 하면서 한 주 동안에 12%죠.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4, 5일 상승에 따른 피로감으로 지금 상승폭이 둔화되고 조정받을 수 있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번 조정 2, 3일 정도 조정 나오고, 우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목표가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목표가보다는 이 매수가라든지 그런 타이밍에 대해서 또 상승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 중에서 한 1, 20%, 뭐 현금 있는 분들은 한 1, 20% 정도만 투자를 좀 해도 되지 않나. 왜냐하면 작년 같은 흐름, 아까 말한 대로 미국 국채 금리가 2%가 넘는 전망이 우세하고, 우리가 어제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렸듯이 2.1%까지 상승을 한다면은, 그렇죠? 그 영향으로 경기 민감주가 추가적으로 좀 더 오른다면은 시장에서 내가 없다면 소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투자 금액의 1, 20% 현금 있는 분들은 사셔도 되고, 만약에 나는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하모니 관심 종목에 있는 성장주 위주로 다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서 교체 매매가 어렵다면 갖고 있는 종목에 한 10%에서 20%씩 팔면은 내 전체 금액에서, 그렇죠? 투자 금액에서 1, 20%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투자를 해줘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작년에는요, 그렇죠? 크게 오른 상태에서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지부진했는데, 이번에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업황 회복 기대감, 또 외국인 순매수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역전되는, 그렇죠? 반전되면서 길어지지는, 상승이라든지 작년만큼 상승 기간 폭만큼 길어지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우리가 열어놓고 보자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것이 이제 하모니 관심 종목이죠. 주로 이제 성장주 위주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그렇죠? 자, 지난 금요일 날 좀 반도체 올랐죠. 우리가 지난 연말에, 그렇죠? 배당 기준을 전후로 해서 한 20, 30% 정도는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관들이 12월 달에 매수를 많이 했는데 그 물량은 당연히 나올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연초에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미 조정을 받은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요번에 이렇게 반등을 줄 때를 이용해서 그 물량 나와서 다시 뭐 이 경기 민감주들 2, 3일 조정 받을 때, 아니면 우리가 일상 회복 수혜 종목, 유독 코로나 종목 있지 않습니까? 롯데 관광개발. 요번에 롯데 관광개발 6일날 좀 보니까 12월에 호텔 카지노 부분은 흑자라 그러죠. 그런데 수급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은 새해 정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혜인데 흑자까지 나는데 수급적으로 아직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가 안 들어와요. 롯데 관광개발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17,000원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17,000원은 가격적으로 미만은 상당히 싼 부분이다 하면 선취매로, 그렇죠?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17,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이 뭐 한 20% 정도만 들어간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16,000원 내려오면 그때는 더 많이 사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선침의 차원에서 좀 일부 좀 들어가도 되지 않나, 이런 실적이 그동안 적자 확대에서 축소 내지 흑자 전환도 올해는 나올 수 있다. 한 1,000억 정도인가요? 상당히 큰 폭으로 흑자 턴아웃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종목,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들,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K 콘텐츠 관련주, 5G 통신 장비,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주, 그렇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원전. 저희 우리 이제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제 유력 종목 중에 여기 종목들도 한 반수 이상은 있죠. 이제 없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는 우리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주력 종목이었고, 원전 관련주였고, 그죠? 나머지 종목 테마에서는, 그죠? 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씩 포함되어 있어서 이러한 종목들 만약에 내가 이 종목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종목을 보유한다 그러면, 그죠? 언제 사고, 내가 또 주가가 최근에 지난 수요일 목요일처럼 크게 하락하면 많이 흔들립니다.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새로운 종목을 또 타이밍에서 또 새롭게 추가 매수도 말씀드리고, 그러한 부분들도 접근을 하면은 이러한 종목의 상승 논리에 공감을 하신다면 요번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 뭐 체험적으로 22만원 내시고 교재도 구입하시고, 그죠? 그리고 1개월 동안에 유료회원 정보를 받으셨으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여기 있는 종목은 저는 짧게 보지 말고 좀 길게 봐도 된다. 시장의 주도주,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얘네들은 시장 주도주 역할을 못한다. 단순히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것뿐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그리고 K 콘텐츠 관련 종목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핵심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내 포트에 심어 놓고, 또 개별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뭐 스마트폰 부품주라든지 5G 통신 장비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이러한 종목들을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반도체 관심 종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크게 빠질, 심리적으로 빠지지 않을 그런 노력이, 그죠? 주가 관련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최근에 움직이며,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듯이 차세대 디램인 DDR5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더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DDR5 서프라인 체인에서요, 관련 업체들이 있죠.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건데, 뭐 기판주, 수동 부품, 소켓 파츠 부품, 그리고 장비주들, 이러한 종목군들, 그 중에 우리가 ISC라든지 TSE, 알비코 전자,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 ISC가 최근에 이 기타 법인 쪽에서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죠. 18만 7천 주 정도 이틀 동안에 좀 목금 나왔는데, 요번에 저기 공시사항을 보니까는 대주주 지분 변동이 있는데, 그것이 뭐 팔아서 지분 변동이 아니라, 그죠?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체 물량이, 주식수가 물량이 늘어나면서 줄어든 거면, 요번에 전환사채로 좀 주식이 전환됐던 물량, 그죠? 한 18만 9천 주가 요번에 주식수가 증가했다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수치가 좀 비슷한 수치이기 때문에 좀 나올 물량들 다 나온 거 같나요?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그죠? 그래서 뭐 ISC 좀 움직임이 좋아지고, 뭐 실적도 아마 이소장 증권TV에서 최근에 개별 종목 말씀드리는 종목군들 보면 실적이 다 뒷받침되는 거예요. 2020년에, 그죠? 181억 영업이익에서 작년 21년 417억, 올해 532억, 그죠? 유진테크도 장비, 지금 상반기에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아마 장비 발주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장비주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특히 유진테크는 삼성전자 좀 매출 비중이 좀 커지고 있다 그래요. 그동안 SK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월등히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1분기에, 그죠? 평택 P3 공장 장비, 그죠? 를 들여놓는다 그러죠. 그런 부분도서 발주가 되면은 수주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나. 실적 부분 봐도 2020년에 220억, 840억, 올해 1300억, 사상 최대. 그죠?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면은 장비주가 가장 먼저 실적이 도템이 되겠죠. 왜? 공장을 지면은 가장 먼저 들여놓는 것은 장비 들여놓겠죠. 특히 전공정 장비죠. 뭐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소재는 공장에 굴러가면서 사용이 되지만은 먼저 장비주도. 그렇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 상당한 양의 장비 수주가 예상이 된다. 또 지금 이 전공정 장비 중에 증착 장비를 하는데, 뭐 낸드라든지 디램이라든지 비메모리 모든 영역에서, 그렇죠? 신규로 장비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향후에 양산에 또 성공을 하고 해서 실적 성장에 기여가 될 전망이다. 그래서 유진테크 최근에 주가가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해요. 그렇죠?
유진됐고 아마 상반기에 장비 수주 기대로 그런 것이 아닌가. 그죠? 관심 필요하다. ISC는 그죠? 소모성 부품인 테스트 소켓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메모리 소켓 중에서 비메모리 소켓의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리고 패키징 업체 네페스 그죠? 2년 연속 적자에서 이제 올해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고 또 PLP 부분이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면서 시장에서 세계 최초의 패키징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크게 이슈화 될 수 있다. 그죠? 뭐 물론 지금 바닥에서 원체 오랜 시간 좀 헤맸는데 실적이 안 나왔던 부분인데 4분기 실적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그러죠. 그러면서 올해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승 흐름 그죠? 그런 부분들 계속적인 관심 갖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차세대 DDR5 이번에 삼성전자가 평택의 공장 P3의 장비를 들어놓는데 이 비메모리 쪽을 좀 많이 들어놓을 먼저 할 줄 알았는데 그죠? 이 메모리 쪽 장비를 먼저 들여놓는다 그러죠. 그런 전망이 나오죠. 그러한 부분에서 차세대 DRAM, DDR5 장비주들도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이거는 반도체 종목 삼성전기죠. 자, 이거는 이제 반도체와 같은 움직임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을 갖고 있으면 굳이 스마트폰 종목 안 갖고 있어도 되고 나는 반도체보다는 스마트폰주에 관심이 있다. 특히 이 폴더폰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반도체가 없는 대신 들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관심 테마라든지 업종에서 우리가 지금 9개인가 1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에서 4-5개 종목으로 압축을 해야 돼.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내 계좌에 수익이 납니다. 종목 수가 많으면 벌고 까먹고 벌고 까먹고 해서 크게 수익이 안 납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종목을 압축하는 반도체와 이 스마트폰 부품주, 그죠? 쪽은 부품주들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종목을 선택을 해달라. 삼성전기 사상 최대 실적도 저수익 사업은 다 중단을 하고 고부가 사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특히 반도체 패키징 기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 부족이라 그러죠. 안정적으로 지금 성장이 되는데 이것이 지속되고 또 MLCC 같은 경우는 작년에 주가 상승 발목을 잡은 부분인데 올해서부터 그렇죠? 아마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 나오죠. 그리고 카메라 모드 삼성전기 최근에 20만원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은 실적을 보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특히 이 역사적 신고가 22만원을 돌파하려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MLCC가 시장에서 리포트가 부각이 돼야 된다. 그 부분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작년에 실적이 전년 대비 43% 증가한 51조인데 그죠? 이 반도체 부분하고 폴더폰의 흥행에 힘입었었죠. 실적이 좋아졌다는 내용이고, 특히 이 폴더폰 판매량, 특히 갤럭시 G 시리즈는 전년보다 4배. 지금 올해도 한 800만 대 정도 본다 그러죠. 전반적인 폴더폰이 올해 700만 대에서 800만 대 사이, 내년에는 한 1,400~500만 대 지금 삼성전자가 예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죠. BH. 자, BH가 갖고 있는 DKT죠. 아마 이 DKT의 지주회사가 이제 BH인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BH가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들어서 DKT에다가 납품을 하면 거기다가 실장 그렇죠? 그래서 이 연성 인쇄 회로 어셈블리를 만들어서 독점 공급을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는데 움직임 지난 금요일 날 좀 새롭게 나오는 모습이고 그렇죠? 그리고 파인 테크닉스라든지 전반적인 움직임들 좋은 모습들 띄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랑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먼저 삼성전기 그죠? 야 우리 먼저 바닥까지 내려와서 좀 반등을 주는 모습인데 아직은 시장이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라도 그죠? MLCC 부분이 좀 부각 여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일단은 반등세 아까 말한 대로 조선 철강주들이 한 2~3일 정도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아마 반도체라든지 그죠? 같이 움직이는 스마트폰들도 동반적인 요 낙폭이 나왔던 그죠? 한 19만원 초반대까지는 그죠?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유진테크. 자, 유진테크는 저는 최근 움직임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다. 아마 수주 발표를 좀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죠? 주가 관리 잘하고 있다.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IS는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을,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이틀 하락했을 때 3일째 하락이 나오면 좀 우리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것이 더 빠진다 해도 이렇게 반등, 그러니까 2, 3, 우리가 3일째 하락 때 들어가면은 더 빠진다 해도 반등을 줘서, 그죠? 어느 정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 막 올라가는 거 따라 샀다가 빠져버리면 10개 중에 한두 번만 그렇게 걸려들어도, 그죠? 그동안 조금씩 벌어놓은 거 다 토해냅니다. 그죠? 그러지 말고 차라리 2, 3일 조정받는 종목 위주로 우리가 시장의 주도주 종목군들, 그러니까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좋은 얘기 나오고 또 시장 반응 나오는 종목군들이 계속은 못 올라가는데, 그런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 관심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롯데 관광개발은 저 바닥권에 했었는데 최근에 좋은 모습 나와요. 그죠? 근데 아직 수급이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나와서 일단 뭐 선침에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 17,000원 미만에서 한 20% 내외, 그죠? 뭐 16,000원 초반대에서 좀 더 들어가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파인테크닉스, 그죠? 뭐 다 좋은 모습이에요. 그죠? 뭐 MC넥스, 그죠? 그리고 아까 말한 DKT,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조정을 받아서 전고점, 전저점, 이동평균선,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그 수준까지 조정받는 종목군들, 그리고 재료가 있어야 돼. 주가가 올라가는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그죠? 관심을 가지면은, 그죠? 시장이 안정, 그러니까 뭐 시장이 빠질 때는 같이 빠지겠지만 시장이 안정되면은 다른 종목보다 빠르게 주가가 회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러한 종목군들, 뭐 네페스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반도체 업황 자체로 인해서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빠지면 같이 빠지고 오르면 같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올라온 빠진 폭이 없어요. 그죠? 올라온 폭이 없기 때문에 뭐 빠지는 부분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죠. 올해 본격적인 턴 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페스죠. 뭐 최근에 개인들이 좀 손매수,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 소폭 매도는 하고 있지만은 물량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어제 거래량 크게 감소하는 모습죠. 이러한 부분들, 뭐 지금 36,000원 전후에서는 뭐 크게 부담이 없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현대투자. 자,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라든지 뭐 스마트폰 부품주라든지 좀 갖고 있는 분들, 좀 현대투자 연구소에서도 그 종목 한두 종목씩 지금 저희들이 포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종목군들 같이 한번 공감이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번 기회, 그죠? 이 교재 22만 원에 주고 구입을 하시면은 1개월 동안에 유료 회원과 동일한 정보가 제공이 되니까요. 한번 뭐 체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번 기회 또 이 교재 판매가 월요일 날 마감이 되니까 요번 주말을 이용해서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 주시고 요 핸드폰 번호로 입금자 명과 주소를 보내주시면요, 입금 확인이 되면 바로 우리가 중소형 종목 베스트 10 그리고 핵심 주도주 7종목, 그죠? 상승 논리 목표가를 다 제시를 해드렸어요. 이러한 것들을 바로 핸드폰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주말 동안에 그런 종목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